전체적인 이제 에너지라는 글로벌 트렌드, 지금 글로벌로 에너지 부족 사태가 전역에 깔리고 있잖아. 그 노후 전력도 그렇고. 그럼 그 근간에는 결국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태양광보다 조금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은 들어. 네, 안녕하세요. 언니? 네, 저희가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잖아요. 뭐 무슨 맨날 소리? 조선 얘기만 하면 안 되니까. 그치. 요즘에 조선 얘기를 떠나서 주식 얘기를 할 게 많이 없어서 그래서 조금 국내나 해외 주식 안에서도 좀 새로운 섹터가 필요하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하고 있어. 저희가 옛날에 한창 코로나 때 공부했던 것들이 약간 다시 사이클 도는 느낌? 예를 들면 그때 한창 공부했던 게 하나솔루션 태양광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 전 대통령이 되게 빨리 끝마치시면서 그치. 다시 그 사이클 또 와버렸어요. 그치. 3년 이재명 만에. 테마 중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막 이것저것 얘기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민주당 쪽이랑 태양광, 신재생에너지랑은 한 몸이야. 과거부터. 과거 10몇 년 사이클 네. 동안 민주당, 신재생에너지는 하나의 사이클로 움직이거든. 이번에도 아마 해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야. 아까 뉴스 보니까 뭐 아파트 지을 때 뭐 제로 에너지 해가지고 아파트 옥상에다가 막 패널 이렇게 깔고 이상한 짓 하더만.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나라의 도둑놈들이 많은 거지. 뭐 사실 그런 사업 하는 거 사실 뭐 대놓고 해먹겠다는 거지. 그런 많은 이벤트들이 사실 우리가 자는 사이에 많이 일어나고 있고, 아는 사람은 알고 또 모르는 사람은 그냥 모른 척 넘어가는데, 근데 그때보다 태양광이 저렴해지고 효율이 높아진 건 사실이다. 한 4년 전, 3년 전만 해도 태양광 이야기할 때는 제발 그거 하지 마라. 제가 못 써먹을 정도였어요. 수소, 태양광, 풍력 이거 진짜 비용만 비싸고 효율 없고 거기에 투자하는 건 너무 지금 의미가 없다. 찾아보면 볼수록 별로잖아. 뭐 그린 수소, 블루 수소, 그럼 뭐 의미가 있나? 이게 무슨 에너지 사업이라는 거야? 원전 놔두고 이상한 거 써? 막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다만 지금은 하나솔루션이나 그런 쪽은 비용 낮아지고 효율 좀 증가하니까 알파는 있지 않나? 뭐 이재명 테마라는 사이클로 묶어도 나쁘진 않은. 테마로만 가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하나의 모멘텀이 돼주는 거고, 실제로 그치. 실적도 지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치. 과거에는 모멘텀만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실적도 뒷받침되는 있는 회사들이 등장하고 있다. 예전에 하나솔루션 투자하셔서 돈 좀 버셨잖아요. 그 하나솔루션 내가 되게 좋아했던 네. 주식이었어. 많이 사고 팔고 하면서. 하나솔루션은 아마 다음 주에 뭐 21선 근처 요 43,000원까지 올라준다 그러면 청산을 할 것 같고, 또 반등을 더 못하고 내리꽂으면 글쎄 조금 더 추가 매수하는 느낌? 오르면은 따라 들어가서 이제 현재 들고 있는 물량 말고도 추가 매수해서 트레이딩 영역으로 따라 들어가서 거래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도 또 하시나요? 파도타기 또 들어가나요? 근데 그때랑 가격이 똑같던데. 내가 3, 4년 전에 거래했을 때 3만 몇천 원 막 이랬던 것 같은데. 거기서 6만 원까지 쭉 갔다가 맞아. 지금 다시 3만 원 돌아왔어요. 타임머신 탔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과거를 회귀했어요. 진짜 과거 돌아왔네. 그래서 약간 눌릴 때 주목할 만하네. 네, 그리고 지금 시세도 좀 놔주고 있고 실적도 실제로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리포트도 되게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한번 살펴보시면 다들 이해가 되실 만한 내용이고, 최근에 나온 것 중에 가장 큰 호재는 이제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6월 말부터 이제 아파트가 제로 에너지가 의무화인데, 이러면 태양광 패널밖에 선택지가 없거든요. 아파트에서 풍력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치. 아파트가 요즘엔 막 40층 50층 짓잖아요. 그럼 위에 공간만으로 부족하니까 옆면도 깔아야 되는데 옆면 또 효율이 안 나와. 그럼 또 많이 깔아야 된단 말이에요. 와, 최악이다. 와, 그런 아파트들을 보고 있으면 얼마나 흉물스러울까. 그러니까요. 설마 옆면까지 깔까? 와, 그거 하면은 진짜. 근데 이미 옆면에 까는 아파트 종종 있거든요. 진짜? 네, 이미 있어요. 근데 이게 의무화 되면은 4, 50층 규모의 아파트는 옥상 공간이 한정되기 때문에 옆면에 깔 수밖에 없어요. 미쳤다. 얼마나 많이 해먹으려고. 그렇죠. 그 패널이나 모듈이나 그거 팔아먹는. 뭐 유튜브로 하냐? 우리도 그런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 보면 약간 현타가 오고. 그런 데서 저희가 안옥을 하려면 공부라도 해서 수익이라도 내야죠. 그쵸.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에너지라는 글로벌 트렌드, 지금 글로벌로 에너지 부족 사태가 전역에 깔리고 있잖아. 그 노후 전력도 그렇고. 그럼 그 근간에는 결국 굴착기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굴착기도 시작해야 되죠. 그치. 땅부터 파고 맞아요. 뭐 우크라 재건 이 모멘텀도 있지만 결국 전체 글로벌 에너지 인프라 재건 뭐 이런 쪽으로도 엮을 수 있는 게 맞아. 굴착기라는 게 괜찮지 않나? 그래서 현대건설기계가 이번에 울산 공장이 올 말에 이제 재건되는데, 그러면 생산량이 이제 50% 증가한대요. 거의 코스맥스구만. 네. 그래서 글로벌 지금 시장 점유율이 1, 2% 정도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3%대까지 올리겠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연에 한 12%씩 매출을 늘리려고 하는데, 이제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매출 규모는 큰데 이익은 이제 상대적으로 작잖아요. 그치, 경쟁이 조금 치열하고. 네, 여기서 이익률이 사실 조금만 개선돼도 맞아. 되게 드라마틱하게 실적이 발생하는데. 지금 막 그렇게 비싼 건 아닌 것 같던데. 맞아요. 1.2조 정도 하니까. 그래서 주가도 괜찮고 한번 공부해볼 만한 주식인 것 같습니다. 약간 주위께
살펴볼 만한 맥락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굴착기 쪽은. 맞아요. 태양광보다 굴착기가 조금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은 들어. 결국 항상 현대네요. 아 역시 근본. LG는 항상 통수 맞고 현대는 살려준다. 그래서 역시 근본은 현대다. 괜히 현대차 좋아하는 게 아니니까. 물론 현대차를 타진 않지만. 그리고 저희가 보니까 비트코인 얘기를 그래도 몇 번 주기적으로 하셨잖아요. 아 요즘 내가 스레드에서 어그로 끌고 다니거든. 그 사람들이 이거 도용 계정 아니냐 막 그래.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재밌으세요? 재밌어. 유튜브는 말로 해야 되고 와 이게 너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제 스레드는 혼자 할 수 있잖아. 그래서 혼자 막 북치고 장구치고 뭐 여기저기 사람들 거 보면서 그 사이버 세상에 사는 게 오랜만에 들어가니까 재밌더라고. 일상은 인스타에 올리고 스레드에는 코인 하는 걸 내가 그냥 가볍게 올리기에 나쁘지 않다. 그래서 아 코인 지금 안 사고 뭐 함? 막 이러면서 올렸었어. 지금이 코인 사야 됐다 말하면서. 근데 그러고 되게 많이 오르긴 했어. 그때 이제 사게 된 이유가 글로벌 통화량이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미래 시점에 금리 인하 이슈가 있고 그리고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기본적으로 조금씩 절하되면서 그거에 대한 해지 수요가 비트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뭐 대충 삼박자가 맞는 것 같아가지고 나쁘지 않다. 그리고 전체 AI 트렌드는 굉장히 센세이션한 지금 트렌드인데 빅테크를 올드머니로 만드는 전체 검색 엔진을 올드하게 만드는 게 AI잖아. 근데 그 정도로 굉장히 압도적인 트렌드가 새로 시작됐는데 그거랑 비트코인,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뭔가 한 몸 같은 거지. AI는 뭔가 이걸 자동화하는 조금 효율적으로 만드는 인간 오시면 약간 뇌 같은 거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블록체인은 얘는 약간 신뢰를 보장하고 그러니까 신뢰와 뭔가 생각이 같이 가야 뭔가 사람스러운데 그걸 이제 온라인에서 만들어준 게 두 개가 아닌가.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AI 트렌드랑 또 기가 막히게 톱니바퀴가 탁 맞는 느낌인 거야. 그래서 AI에 투자하고 싶은 그 욕구가 여기서 채워진 느낌. 그냥 억지로 플란티가 일단 뭐 비싸도 아무따 사긴 했는데 뭔가 확 가는 느낌은 아직 없었거든. 그래서 이제 AI랑 블록체인이랑 이 비트코인 요 냄새 난다. 그래서 아무따 그냥 일단 합리화의 과정이야. 추론의 과정이라기보다는 일단 사고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가다리에 딱 맞는 느낌이어서 비트코인 되게 많이 샀어. 지금도 많이 들고 있고 팔 생각 없는데 어쨌든 뭔가 여러 가지 이유로 비트코인을 사게 된 거지. 코인 트레이딩을 배우다가 이렇게 돼버렸지만 이게 결국 본인 스타일대로 가나 봐요. 동강님은 주식도 대형주 중심으로 천천히 하잖아요. 맞아 근데 코인도 초창기에는 알트코인 막 정신없이 하시더라고요. 맞아. 결국 비트로 그냥 가네요. 그런가 봐. 불과 1, 2월만 해도 알트코인 상장한 거 막 쇼치고 이래가지고 수익률 되게 나쁘지 않았거든. 근데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그리고 이거 장단도 너무 많이 쳐. 내가 조금 잡으면은 보시 이렇게 효과를 빼버린다거나 얘네들이 내 물량을 추적할 수 있는 걸 아니까 얘네들이 물량이 뭐 과반수 이상 70% 잡고 있어. 그럼 내가 뭐 몇 억 사. 그럼 내 물량을 인위적으로 얘네들이 털만큼 흔들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내가 이거 무슨 게임을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또 상위주로 올라간 거지. 내가 테마주 싫어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쵸. 정신없으니까. 정신없고 뭔가 특정 작은 세력 단위의 장난질에 내가 당하는 게 너무 그 시간이 아까운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큰 것들로 또 자연스럽게 몸이 가서 지금 또 비트코인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 또 어쩔 수 없구나. 그럼 지금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비트코인 차지하는 비중이 꽤 되시겠네요. 지금 30% 넘었지. 그 정도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 79K, 84K 요 사이에서 많이 담고. 근데 아직 올해 1월 고점인 110K는 아직 못 들었거든. 그래서 110K 넘어서는 추가 매수를 하지 않을 예정이고 그 이전까지는 돈 생길 때마다 계속 채우려는 일단 그런 스탠스를 갖고 있고 그래서 연말까지 갔을 때 뭐 120K, 130K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어. 블랙록이라고 있잖아. 글로벌에서 가장 큰 자금을 운용하는 회사잖아. 근데 그 안에 펀드가 1000 몇백 개가 있는데 20위권 안으로 16개월 만에 비트코인 펀드가 들어왔어.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많은 돈을 집행한 거지. 그런 일을 아무 확신 없이 할 수는 없잖아. 맞아. 그 정도의 금액을 아무 의미 없는 내용에 쓸 수 없는 것처럼 지금 이 방향성에는 매우 큰 웨이브가 오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근데 생각보다 지금 관심도가 없어 사람들이. 아직도 사람들은 AI, 골드, 트럼프보다 비트코인에 지금 관심 없는 거야. 그 정도로 아직 과열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굉장히 대중 관심은 적다. 그래서 뭐 지금도 전 나쁜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좋습니다. 오늘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